17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 두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망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예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두 번째 망각의 원인, 세 번째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 에빙하우스는 망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망각 곡선은 에빙하우스 자신이 피험자가 되어 무의미 철자를 사용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파지와 망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철자를 외운 지 9시간 후에는 외운 철자의 60%를 잊어버렸다는 실험 결과이죠. 또 망각 곡선의 급격한 기울기로 보아 망각은 학습한 후 매우 빨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또 무의미 철자와 달리 문장이나 식구와 같은 의미 있는 내용은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망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회상을 보면 recall이죠. 회상은 2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한 후 기억하고 있는 단어를 모두 적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주관식 시험이죠. 제인, recognition인데 단어 목록을 보여주고 그중 지금 외운 20개의 단어를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지선다형이나 OX 문제 있죠. 세 번째 재학습, relearning이죠. 피험자에게 이전에 학습했던 정보를 다시 외우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 혹은 노력이 절약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각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그 원인 중 첫 번째는 소멸입니다. 소멸 이론은 망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석에 새겨진 문자가 점차 마멸되듯 기억 흔적도 쇠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억 흔적이 유지되어 쇠퇴하지 않는 반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억 흔적이 쇠퇴하게 됩니다. 반면 젠킨스와 델렌백 1924년이죠. 그들의 연구에서는 10개의 무의미 철자를 외우게 한 후 피험자 중 절반은 자게 하고 절반은 깨어있게 하였을 때 깨어있던 피험자들이 잠을 잤던 피험자들보다 더 많은 망각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망각이 시간 경과 자체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의 간섭적인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간섭입니다. 간섭 이론은 파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여러 정보들 간의 간섭에 의해 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학습이 이전의 경험에 의해 간섭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의 학습 내용과 유사한 것을 학습하는 경우 과거와 상관없는 기억을 학습할 때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순행 간섭을 보면 기존의 정보가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자꾸 예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는 것을 말하죠. 역행 간섭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의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죠. 새로 이사한 집 주소로 인해 예전에 살던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되겠죠. 세 번째, 인출 실패. 인출 실패는 인출 과정상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인출 단서와 최초 부호화 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적절한 인출 단서가 부족한 경우, 또 장기 기억에서의 인출 시 주어진 단서들이 이전의 부호화 과정에 의한 단서들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망각이 발생합니다. 망각은 저장된 기억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일단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은 인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기화된 망각. 동기화된 망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망각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성으로 망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망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히려 한 학자입니다. 다섯 번째, 응고 이론입니다. 응고 이론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뒤이어 일정량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생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으로 파제 기간 중 휴식 및 활동의 효과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신경계는 외적 자극 직후 이를 기억으로 응고하기 위해 정기적 반량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응고를 위한 화학적 상태가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 외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흔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세 번째,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 있고 논리적인 지식 체계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히 습득한 후에 다시 학습으로 이행하게 되면 망각을 방지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복습의 시기가 최초 학습에 가까울수록 파지에 효과적입니다. 분산 학습이 집중 학습보다 파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억된 자료 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 학습은 망각을 방지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